2015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5시 5분 됐고요. 아까부터 밖에서 이런저런 말소리들이 들려와요. 들어보니까 청소년, 여학생들 목소리입니다. 내가 2시에 일어났는데 근데 뭐 2시, 3시 조금 전까지도 들렸으니까 예. 인성의 종 7번째가 되는지 6번째가 되는지 제가 이걸 아직 편집을 안 하고 쌓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 와가지고 밀린 것을 오늘 8월 13일자를 5곡지인가 뭐 6곡지인가를 하여튼 올렸어요. 그럼 14, 15, 16, 17 하여튼 4일치가 남아 이게 바쁘네요. 그런데 그렇게 올려봐야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거 다 못 봅니다. 하나에 30분은 되는데 그 많은 걸 뭐 일 안 하고 앉아서 그것만 볼 수도 없고 하루에 한두 개, 일주일에 한두 개 올라가야 제대로 보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저는 빨리 이것을 올리고 나야 지금 이 인성의 종도 올리고 우리 아이들 발표한 것도 올리고 또 새로운 수업을 하면 그것도 올리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인성학당이 좀 활성화가 되는 날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울 것 같아. 텔레비전은 하루 5시간, 6시간 보지만 근데 이런 영상 사이트는 50분 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약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도 이제 목소리도 풀려가고 있고 차츰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인성학당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자주 말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남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면입니다. KBS 그 카메라가 들어와 가지고 뭐 해서 뭐 한마디 해보라는 건 그건 다 그냥 갖춘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혼자 있을 적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본질은 혼자 있어 볼 때 안다 안에 그 얘기를 자주 해요.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뭐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은 그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공부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아주 그 아이들 많은 속에 있다가 갑자기 정적이 딱 그냥 고요가 딱 밀려온 상태에서 제 모습이 어떨까요? 정신없어요. 엄청 바쁩니다. 그 바쁜 속에는 바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의장님 전화를 받아서 의장님이 보내주셔서 이걸 받았어요. 초청장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인성교육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임명하는 것은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라고 내가 좀 알죠. 들어서 알죠. 최성규 목사님은 제가 직접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 측에 제가 최자실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은 그 무대에서 조용기 목사님하고는 별로 하지만 최자실 목사님하고는 같은 무대에서 많이 섰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희미하게라도 나를 봤거나 기억을 하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인천의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만들고 효 박사를 길러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하시는 이유를 나는 직접 만나봐서 들어보질 않아 잘 모르지만 나는 감을 잡고 있어요. 효라는 게 뭐냐? 효라는 것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 그거로 알고 있지만 아마 그 목사님 생각에는 저와 같은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효의 뿌리와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효는 그거는 건수 생수가 아니고 건수다. 겉으로 흐르는 물이다. 깊은 물이 아니다. 효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출발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효를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 하나님 전도운동이고 복음운동이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목사님이 효대학원 대학교를 하시니까. 그런데 잘 몰라요 사실. 누구한테 제대로 들어본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여기 온 걸 보니까 의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냐고. 가야죠. 의장님이 그런 취임하시는데. 그랬더니만 보내주신다 그러더니 바로 최성규 칭찬청소년운동재단 써보자. 세 개의 직함이 있네요. 성산 청소년 효재단, 성산효대학은 대학교 총장, 성산 청소년 효재단 이사장이고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장이고 효나라운동 중앙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 총장, 회장 최성규입니다. 우리 인성학당이 언제 이렇게 큰데 이사장, 총장, 회장. 그리고서 효나라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윤종진, 세종특별시 효나라운동본부 사무차장 김태식, 이렇게 세 사람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하고서 왔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크게 쓰임받는 최성규 목사님이 효도를 통한 하나님 경배와 또 효도를 통한 인성 도야를 위하여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영성입니다. 저 최성규 목사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효를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을 앞에 세우진 않겠지요. 학문이니까. 그러나 그 내면 사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도 인성학을 한다고 하는데 인성학은 영성입니다. 내가 누차 말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되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 위에 영, 하나님의 성령, 악령과 성령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냥 아까 그 성산효대관 대학교가 하나님을 덮고 효만 내세우듯이 학문으로 따지면 그냥 인성만 내세우면 돼요. 인성학이다. 그런데 이 인성이 참 남발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진흥법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성교육이 상당한 어떠한 그 교과에서 대학교 가고 그러는데도 학과목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워낙하나 인성이, 효대학원 대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니고. 제가 그 인성하면은 눈을 반짝 뜨고 보는 사람,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성학당을 하니까. 그럼 우선 제 얘기부터 한다면, 인성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느냐? 제가 좀 압니다.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하면 제가 지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일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이것은 비유하면 안 되는 불경이 될지 모르지만, 호세아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강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비유될 정도로 제가 하여튼 내 앞에서 누가 인간이 왜 그러냐, 인성이 왜 그러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름 쉽게 잡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살아있기 어려운 사람이 살아서 지금 새로 거듭나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인고를 잘 알아요. 아주 쓰라린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그 깊은 고통을 내가 잘 압니다. 괴로움을 잘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명이 찬양하는 사명이다 보니까 뭡니까? 누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가서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오니까 늘 어려웠어요. 경제가.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팔지만 그것이 제작비가 원래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노젓가락에 불 지르놓고 티밥 집는 격이야. 항상 빚이에요. 그래도 그걸 안 만들면 이 찬양이 보급이 안 되니까, 그래 우리 애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요. 나하고 사느라고. 그 찬양하는 사명자다 보니까 찬양하는 사명자들이 유사 일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만든 그 작곡가만 해도, 작자자만 해도 빵을 며칠씩 굶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빵을 사 먹은 그런 기록도 있고요. 찬양은 그러한 참 어려운 환경, 감사에서도 나오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이 나. 그 비탄시라고 하죠. 비탄시가 참 그 하나님께 아주 귀한 찬양, 시편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집사람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제가 사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부부가 무엇이냐, 정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엄청난 글을 썼어요. 출간하지 못한 책이 내 키를 훨씬 넘깁니다. 그 많은 책 속에서 인간의 본성, 이걸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무슨 책에 무슨 말이 있는가. 세계 각국의 책을, 국내의 서점을 글로비면서 사람에 대한 그 심성 연구를 시작한 것이 기초가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사이버 인생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깊이 심취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이냐. 그거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문화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KMC TV로, 지금은 뭐 세종 인성학당으로. 근데 그 스승님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여기 제가 이 책이 5권짜리입니다. 이 책 5권짜리에서는 5번째 권에 제가 20여 년간 열심히 공부했던 그 연구한 학문을 총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게 72개 과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부학이다, 뭐 개통철학도 있어요. 불륜학도 있어요. 사랑학도 있고. 여기에 그 인성이라는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성, 인간의 심성.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그대로 평가하면 안 돼. 그 사람이 말로는 반갑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이 새끼가 또 만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아베 같은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나 아베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는 하나의 그냥 칠해입니다. 칠해. 그렇지만
우리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을 예, 효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중, 배려, 정직, 소통, 협동. 말로야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진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말과 다르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해도 그의 생각은 다른 게 허다해요. 이런 얘기 비유를 들어서 될까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뭐 100% 대한민국 뭐 이런 아주 뭐 경제민주화 큰 약속을 서너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복지를 더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걸 다 실천을 못 하잖아. 실천을 할 의지로 했겠지만 해보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 많아요. 그게 애교적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성의 문제가 어떠한 말로 집약돼 가지고 정돈되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잘하라, 예의를 갖춰라. 예의 바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거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 실제로 행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넥타이를 메고 사람인데 우리 인성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자주 이용하는 사진, 캡처 사진이 개가 넥타이를 맨 거예요. 개가. 그리고 양복을 메고. 넥타이 메고 학벌 좋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음란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정이 들었습니다. 그냥 억대 뇌물을 받는 그런 데 힘쓰는 국회의원들 번들을 해도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뭐 성추행, 간음, 간통. 내가 싫어하는 것이 간통, 간음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배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적에 간음은 우상숭배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이렇게 어떠한 교육으로 딱 되기가 어려운 상당한 막역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교육학으로 학당에서 가르치는 학문화할 것이냐. 그러려니까 이걸 그냥 누가 인성 이야기를 하면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태산보다 더 큰 게 뒤에 딱 받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쉽게 그냥 나무 한 그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겠죠. 이를테면 이 초청장이 온 곳이 그 주체가 누군가 할 것 같으면 효인성교육원입니다. 그러니까 효인성교육원 교육원장 취임식입니다. 효인성교육원. 근데 효인성교육원이 있지만 지금 이 건물이 그 주상복합원이에요. 요 아래 2층에는 무엇인가 하면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여기 태권도장은 봉고차를 노란 거를 2대인가 3대인가 몰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태권도 인성교육원이라고 써요. 교육장인가 하면. 그러니까 태권도는 꾸밈씨고 인성교육원이 주어예요. 인성교육원. 태권도장이냐 인성교육원이냐 간판으로 보면 태권도 인성교육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취임하는 의장님의 경우도 효냐 인성이냐 할 때 효 인성교육원이에요. 그러면 효는 그냥 꾸밈씨야. 인성교육원이 주어입니다. 인성교육원입니까? 효학당입니까? 효학당이에요? 인성학당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도 이름을 잠깐 깜빡하는데 나에게 거기를 나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인성강사 자격증을 주는
1급에서 8급까지 그 강사를 길러내는 강사학원이래요. 강사를 길러내는 강사학원. 그 석 달인가 2달 금요일 날인가 뭐 화요일 날 나가는데 48만 원인데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뭐 누가 국민재건운동본 뭐 유달령 회장님 하시던 그 계열에서 여의도에서 한다고.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원래 여기를 가는 이유가 요가 전문가인데 요가 속에 인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성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가를 알아야 요가 인성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인성이 바로 된대요. 그러니까 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가를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태권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뭡니까? 효고 태권도고 요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자 모든 것에 그 전치사를 붙일 수 있어요. 생산 인성원, 농업 인성원, 상인 인성원, 또 변호사 인성원, 판사 인성원, 정치 인성교육원, 무슨 문화 인성교육원, 뭐 심하면은 교육 인성교육원. 이 모든 것을 인성에 갖다 붙여서 피아노, 당구, 골프, 바둑 전부 다 인성으로 다 하면 다 인성으로 다 가요. 이 인성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성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성을 이 계열별로 쪼갠다면은 직업의 가지수가 뭐 미국이 5만 가지, 한국이 2만 가지 뭐 이러는데 2만 가지로 인성이 쪼개지거나 5만 가지 아니 70억 모두가 시어머니 인성교육, 며느리 인성교육, 부부 인성교육, 학생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이면 마이크 인성교육, 책 인성교육, 손바닥 인성교육, 모자 인성교육, 뭐 그냥 개나 거리나 갖다 붙여서 인성교육원이라고 해서 되는 것을 이제 최성규 목사님 측을 얘기한 건 아니고 내가 요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태권도도 그냥 무슨 태권도 학원 그러면서 부제를 달아서 태권도는 인성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태권도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주객이 바뀐 거 아니냐. 바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인성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등이 인성이고 어떻게 보면 손바닥이 인성이고 어떻게 보면 손끝이 인성이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 인성이고 어떻게 보면 엄지가 인성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인성이에요. 인성이 생각이 인성일 수 있고 말이 인성일 수 있고 동작이 인성일 수도 있어요. 인성이 대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하, 근본 모체가 없다. 분자만 있고 공통 분모가 없다. 바로 그것이 인성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거 오래됐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6권짜리 책인데 이거 안 보이나? 6권짜리 책인데 여기 뭐 스승학 이야기는 인성학 연구 통론입니다. 인성학 이야기, 제자학 이야기. 이것이 4권짜리 책인데 정신문화 연구 시리즈인데 생각학 콘체르토 뭐 이런 게 4권짜리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책이 이게 5권짜리예요. 이거는요 결론이 인본주의 사상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본주의 철학입니다. 인간 사랑 정신 그것이 애국으로
나타났고 그의 일생으로 나타난 게 이게 5권에 보면 13장에 가면 월남이상제 선생의 정신세계가 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생활이 그랬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에도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나 판매하는 것에도 인성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에 다 인성이 적용이 된다는 그 광의적 인성의 적재적소에서의 활용, 운동, 움직임, 유동성 이런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성 그 자체가 뭐냐 하는 그 인성 연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인성 연구원 하면은 효 연구예요. 효. 교육원 하면 효교육이에요. 효교육.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른 인간이고 인성이다. 맞지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튼튼히 하고 이것을 정의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그것이 인성이다. 맞아요. 그런데 막상 그 모고체가 되는 인성학을 말하라고 하면은 할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왜? 태권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효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피아노 얘기는 할 수 있고 바둑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입으로 인용해서 골프와 인생이다. 야구와 인성이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인성으로 형용화할 수는 있는데 의태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인성 자체를 말하라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인간 그 자체의 그 성분을 논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거로다가 인성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인성학을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가야 돼요. 인간이 왜 사느냐를 논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느냐가 나와요. 누구에게서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 부모가 나와요. 그 정체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나오죠. 인간은 인성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교육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죠. 동물은 교육기관이 없어요. 학교를 세우지 않아요. 사람은 옆에 데리고서 돌 깨는 거, 돌 가는 거, 연장을 만드는 거 이런 걸 계속 보게 10년, 20년, 30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스승학 이야기가 나와요. 잘 배워야 되고 제자학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있어. 그 여성과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성학을 공부를 해보려면은 무엇인가 하나 차근차근 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5개면 5개, 10개면 10개의 가닥을 잡고 한 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냐? 그건 아까 말한 이제 배려다, 나눔이다, 사랑이다, 소통이다 이런 거로 나가는 거죠. 그냥 무작정 태권도 얘기하면서 배려, 소통 이렇게 해서는 인성학의 기초가 무너져서 기초가 골격이 서질 않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도 그 캐디를 보면 그냥 성욕이 동해버리는 거예요. 성욕동하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자가요 건강하면요 예쁜 여자를 보면요 이게 몸이 후끈해지고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그게 남자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성입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어려워져요. 인성이란 남의 여자 내 여자 가릴 것 없이 여자만 보면 그냥 몸이 뜨끈해지고 확 그냥 성욕이 확 솟구치는 거.
그래서 그냥 분간을 못해. 내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뭔지, 밤인지 낮인지 여가 뭐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손이 나도 모르게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런 것은 동물성입니다. 이것을 이치를 모르면 자제가 안 됩니다.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인성학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으냐면 아니 돼요. 그냥 잠깐 순간에 어떠한 깜빡이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몸에 배게 되려면 상당히 깊은 사고에 명상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한 상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있고 가지 말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령한 아름다운 귀한 향기로운 영으로 변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 성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냥 본능적인 거 원초적인 거 그런 쪽으로 그냥 가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처제도 모르고 처형도 모르고 부인의 친구도 모르고 장모도 모른다잖아. 이런 거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요 모자가 아무리 감투가 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뭐 원장, 학장, 뭐 대총장, 뭐 사자가 뭐 10개가 붙고 박사가 5개라도 그 관계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성 문제에서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원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교과적으로 정리를 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간판 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깊은 문제를 태권도 인성교육원에서 합니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태권도 해야지. 효도 마찬가지. 효에서는 효도에 대한 거 해야지. 지금 뭐 부모, 자녀, 자식, 남녀, 직장,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골프에서 그 골프 인성하면 그 골프에서 그 가르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가 있어야 돼요. 그 물탱크와 같은 저수 탱크가 있어야 돼요. 그 인성의 백두산 천지 같은 못에서 거기서 인성의 줄기를 흘러내려서 이쪽에는 이물 저쪽에는 저물 송수관을 보내줘야 돼. 인성이. 인성학당.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 중이에요. 하여튼 어렵네요.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마음 즐겁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인성학당이 되도록 저희가 인성의 종을 계속 열심히 울리겠습니다.